5월 18일은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지요. 5.18 민주화운동 또는 광주 사태는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두환 등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학살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던 시민과 계엄군 모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입니다. 우리가 군형법을 공부할 때 판례 연구를 통해서 1997년 대법원 판결을 공부한 적이 있지요. 당시 신군부 행위는 반란죄 등에 해당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진압 행위가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진상 규명을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있고, 군사제도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체제의 하위체제인 것이죠.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를 위해서 군사제도가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군사행정은 국가가 국방 목적을 위해서 통치권에 의거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명령 강제하고 군대를 관리하는 작용입니다. 군사행정의 주체는 국가만이 되는 것입니다. 군사행정의 목적은 국방을 위해 병력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군사행정의 수단에는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권력작용은 개인에게 명령하거나 강제하거나 부담을 과하는 작용이고요. 군사조직 내부에서 사경제적인 작용, 그것은 관리작용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협의 군사행정을 국방 목적을 위해서 병력을 취득, 유지,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에 군령권을 포함하여 광의의 군사행정이라고 말합니다. 군령은 국방을 위해서 병력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또 군사행정기관의 모든 작용을 형식적 의미의 군사행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병력이 동원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군사행정의 기본 원칙으로는 민주군정주의, 평화주의, 병정통합주의, 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군정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군사행정도 다른 행정작용과 같이 민주주의 원리를 지도 원리로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사법부의 통치를 받습니다. 헌법 전문과 헌법 1조 1항에 민주주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에도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라고 되어 있죠.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군사행정이 민주적으로 조직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이나 동의, 국정감사 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사행정권이 이원 이법하게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재판 등 사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군사행정의 기본 원칙으로는 평화주의입니다. 반민주적인 군국주의와 침략주의를 배격합니다. 평화주의라고 해서 무저항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국토방위를 위한 무력 행사, 즉 군사조치, 집단 안전보장 조치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평화주의라는 것이 무저항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국토방위를 위한 무력 행사, 그리고 해외 파병 등과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헌법 전문에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기본 정신으로 삼고라고 규정하고 5조 1항에 국군이 평화 유지 및 방위 군대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도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사행정의 기본 원칙은 병정통합주의입니다. 군사행정과 군령의 통합 여부에 따라 병정통합주의와 병정분리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란 군사행정과 군령권을 통합하여 행정부에 소속시킴으로써 군령도 군사행정과 같이 행정작용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총력전이 중시되고 민주주의가 강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병정통합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이를 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등을 정점으로 해서 국방부 장관이 군사 행정과 군령의 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 이하에서는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각군 참모총장이 군정권을 나누어 행사합니다. 한편 병정분리주의는 군령을 국가원수 직속 별도기관에 관장시킴으로써 군령을 국가행정범위 밖에 두는 주의입니다. 군령 작용의 특수성, 즉 신속성, 과단성, 기밀 유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군사행정의 기본 원칙으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치운동에 참가하거나 군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며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기무사가 경계를 넘어 문제가 되곤 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국에 기무사가 촛불 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군사행정법. 군사행정법이란 군사행정을 규율하는 법규 전체를 말합니다. 이에는 행정 조직과 그 행정 작용, 행정 구제에 관한 법들이 있겠죠. 군사행정 조직 관련 법규에는 군사행정기관 조직법, 군공무원법 등이 있습니다. 행정 작용에 관한 법에는 병력의 취득 유지와 통수에 관한 법이 있고, 행정 구제에 관한 법규에는 위법 부당한 군사 행정 작용으로 인해서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보상제도와 행정 쟁송제도가 포함됩니다. 군사행정법이 일반 행정법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 특징은 자유재량성, 획일평등성, 강행성, 기술성, 명령성 등이 있습니다. 첫째, 자유재량성입니다. 국방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은 유린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군사행정 분야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자유재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엄격한 강행성입니다. 획일평등성입니다. 사법이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 당사자 의사를 존중함에 비해 행정법은 획일평등하게 규율합니다. 특히 군사행정에 있어서는 일사불란한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요구 정도가 더 높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엄격한 강행성입니다. 개개인의 의사보다 군사행정 목적 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엄격한 강행성이 요구됩니다. 그 강행성은 자력 집행이나 군 징계나 군 형법에 의한 제재 등 강력한 강제 방법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기술성입니다. 법을 윤리성과 기술성으로 구분할 때 행정법은 기술성이 강합니다. 특히 군사행정법은 국방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술적, 수단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명령성입니다. 사법이 법률상 능력 형성에 관한 것이라면 행정법은 명령 규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규정 위반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군사행정법은 일반 행정법보다 명령성이 더 강합니다. 국방 목적과 무기를 취급하는 군사작용상 특질, 엄격한 조직체계 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특징은
통치 행위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국가 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하여 사법심사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통치행위라도 법규와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군사행정은 통치행위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행정 분야에서는 법적 안정성, 명확성 등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이 강력히 요구되므로 성문법의 형식을 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통일된 법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헌법을 위시한 수많은 법령들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헌법은 군사 행정 조직과 작용에 관한 최고의 법이고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 규범이죠.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위 규범으로는 행정입법이나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는 행정입법이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한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여기에 군사행정에 관한 것이 있을 경우 이는 군사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불문법원 즉 관습법, 판례법, 조리도 극히 예외적이지만 군사행정법 분야에서 법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군사행정법 관계는 일반 행정법 관계와 마찬가지로 군사행정상의 법률 관계 중 공법 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법 관계를 제외한 것이죠. 공법 관계 또한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로 나뉩니다. 군사행정법 관계는 일반 행정법 관계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정력입니다. 행정 주체 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절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행위는 일단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적 관점에서 예선적 효력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라는 확정력이 있습니다. 불가쟁력이란 쟁송 절차상 신급제도 관련 불복기간이 만료했거나 쟁송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경우 행정행위의 당사자나 관계인이 더 이상 행정행위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행정행위로 손해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직권으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가변력이란 준사법적인 절차를 거친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등은 성질상 또는 법 규정에 의해 행정청도 자유로이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불복 기간 내에 행정 쟁송 절차를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제력입니다. 행정주체 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행정법상의 강제 집행을 하거나 제재를 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권리 의무의 특수성입니다. 군사행정상의 권리 의무는 권리가 동시에 의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이전 폐기가 제한되고 특별한 보호와 강제가 가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